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가 필수가 된 지금, 투자 전문가들의 밤은 낮보다 더 치열합니다. 오늘 장을 돌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야간 개장이 오픈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의 이슈와 업종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실 주식 명사수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니 빌드업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시장 핫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한풀 꺾였던 상반기 주도주, 2차 전지주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주가 다시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대표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차 전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가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61선 지지력을 확인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2주에서 3주 그 사이 정도로 조정 구간을 좀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정이라기보다는 7월 26일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는 이제 박스권을 그리는 횡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상승 이유, 반등 이유를 보자면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기술적인 측면의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7월 26일 고점 이후에 이틀간의 급락을 보였던 에코프로는 이후에는 지금 현재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상단부를 8월 1일 날 형성을 했는데요. 129만 원대가 박스 상단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61선 지지라인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박스 하단으로 본다면 현재 조정이라기보다는 추세를 좀 만들면서 서서히 저점을 또 높이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미 증시에서 기술적 강세가 나왔다는 점이 상승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미 증시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고 국내 관련 기업들도 덩달아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비단 에코프로뿐만이 아니고 포스코그룹주, TCC 스틸, 금양 등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들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고요. 2주가량 횡보를 하면서 박스권을 만드는 모습인데 이제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다시 전고점 부근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박스 하단으로 수렴을 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들 박스권 흐름에서 상단으로 갈지 아니면 박스권을 갇힐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즘 증시에서 보게 되면요. 2차 전지 관련주하면 이제 테슬라 관련한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6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2차 전지주의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그 에코프로의 상승 영향도 어느 정도의 그 테슬라의 반등이 좀 작용을 했고 어제 나스닥이 전체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기술주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고 또 테슬라도 7% 넘게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반등이 좀 성격을 따져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8월 미국의 어떤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또 미중 갈등 또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좀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탄력성이 둔화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치 조정을 줬었고 최근 8월 낙폭 과대에 대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개별적인 이슈도 좀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그 미국 투자자인 베어드 웰커디 리서치가 테슬라를 추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했습니다. 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300를 제시를 했습니다. 베어드는 최근 그 테슬라 차량의 가격 인하 요소보다는 좀 부정적이지만 다른 부분이 사이버 트럭 출시라든가 또는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보급 확대 등 이런 부분에 테슬라에 좀 더 긍정적인 가치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의 분위기 쇄신,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어떤 모멘텀을 줄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일각에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한풀 꺾인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었죠. 자, 그런데 요즘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돌아서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김 대표님, 요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투자 심리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7월 26일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봤을 때 150만 원대의 주가를 기록했을 때 워낙에 좀 충격적인 상승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그때의 충격이
이제 또 하락을 보이면서 좀 반대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확고하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심리는 한 번도 확실하게 꺾인 적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에코프로 그룹주를 중심으로 본다면 7월 26일을 기준으로 7월 26일 고점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200억, 2,100억 원가량을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이저 수급이 지금 현재 고점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오른 지금 상태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착실하게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의 가격을 좀 바닥으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에코프로 말고 에코프로 그룹주의 후속주로 평가받았던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급 상황이 다른데요. 포스코 홀딩스에서만 7월 26일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 지속적인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실패를 맛본 공매도 세력이 포스코 그룹주로 옮겨가면서 포스코 홀딩스에 대량의 매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각에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수급 상황을 봐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오히려 또 집중적으로 5조 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포스코 그룹주에서 다시 공매도 세력과 개인 수급 주체 간의 2차 수급 전쟁이 좀 발발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인 시장 흐름이 2차 전지주의 우호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공매도 싸움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좀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공매도 이슈가 2차 전지 안에서도 종목 단위로 이제 엇갈리는 흐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이슈 관련해 가지고 뭐 테슬라에 의한 훈풍도 있겠지만요. 정책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관련 수입 제품 검사를 전기차 배터리로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충분히 좀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좀 이슈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8월 기술적 조정을 줬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7월 돌파 시작 전까지 밀린 자리에서 이런 이슈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일 로이터 통신 발전 소식이 있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또 타이어, 강철 등 자동차 부품에 관한 미국의 압류가 증가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월 이후 미국으로 강제노동 금지법에 따라서 31개 항목에 대한 자동차, 항공우주 제품 이런 압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추가적인 성격인 건데 이런 압류 목록에 배터리, 타이어, 알루미늄 등을 관련 목록에 추가하면서 좀 제재가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좀 반사이익으로 좀 기결될 수가 있다라는 좀 판단이 좀 제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배터리 관련 중국 업체의 기술력이 우리 국내 업체에 좀 버금갈 정도로 상당히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규제가 기본적인 2, 3년 정도 지속될 경우 좀 중국 기업에 좀 도태될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에 최근 또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까지 제한된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국내 배터리 업체의 긍정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게 되면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저가 경쟁 제품의 경쟁에 뛰어들면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찾는 완성차 기업이 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가 점점 확대되게 되면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긴장되는 소식일 수밖에 없는데요. 좀 뭐 요즘 여러 이슈들도 있긴 했는데 이러한 부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뭐 경쟁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최근 이제 중국 대표 배터리 기업인 CATL이 리튬 인산철 말씀하신 LFP 배터리 성능을 대폭 상승시켰다는 그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우선 내용을 살펴보면 10분 충전으로 약 400km에 달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완전 충전에는 5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주행 거리는 700km까지 좀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중국 기업의 LFP는 이제 국내 배터리 회사의 주력인 니켈, 코발트 그리고 망간 등 4만 개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에 하나씩 또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국내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국 애리조나 통해서 ESS 전용 LFP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축으로는 이미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또 확보를 하고 있는 그 3만 개 배터리의 또
또 생산 확대 그리고 또 기술력 격차로 또 맞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호영 대표님이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난 7월 2조 7천억 원 넘게 몰렸던 에코프로 그룹주 공매도 물량이 대부분 포스코 그룹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수급 측면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2차 전지 다시 시장에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지금 7월 26일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에코프로를 꾸준히 담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에서의 공매도 작전이 완전히 실패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익을 다시 메꿔야 하려면 지금 뭐 매수를 해서 다시 올려야겠죠. 뭐 이런 단순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공매도 세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실패한 공매도 세력은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주로 완전히 이동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포스코 그룹주의 공매도 잔고 포스코홀딩스가 약 1조 200억 정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7천억 정도의 이제 공매도 잔고가 지금 현재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7월 한 달 동안 반면에 7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포스코홀딩스에서만 4조 8천억 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공매도 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투자자의 뭐 수급에 대한 그 지지력도 있겠지만 내용적인 측면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외적인 분위기상 연준의 긴축이 거의 종료가 되는 시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고금리 시대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이긴 하지만 향후 이제 동결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하반기 지수는 상승해야 맞고요. 확인해야 할 경제 지표와 중국의 경기 둔화, 복잡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결국 2차 전지주들이 주도주에 복귀를 해야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의 주도주 복귀, 이것은 사실 지금 업황보다는 시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의 업황 자체는 뚜렷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030년 이후까지도 양극재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 이 대장주들이 모두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높다라는 측면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수 관련주가 되었고 또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제 업황보다는 시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반응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2차 전지주들을 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장의 주도주긴 하지만 시황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김호영 대표는 언급을 했고요. 자, 화연남 대표님께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시장 주도주로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2차 전지 섹터가 좀 반복적인 조정 구간일 때마다 좀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항상 절대 쉬어가기는 하지만 절대 소외 섹터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인 흐름이 7월 말부터 좀 조정을 시작했는데 그 섹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높은 타점에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으로 인해서 좀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좀 풀어가는 과정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이제 걸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8월에는 이제 미국발 그리고 또 중국발 글로벌적인 좀 거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충분한 가격 조정도 있었고 또 섹터별 순환매 차원에서 또 제약 바이오가 한번 올라왔었고 또 그것도 중국 소비 관련주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이제 화장품 섹터도 한번 올라왔습니다. 이제 충분히 쉬운 타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 반발 매수세라든가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테슬라 모멘텀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나온다면 충분히 반등과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의 복귀로의 추세 정상화까지도 연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한 부분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시죠. 관련한 이슈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화요일 채널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 역시 시장을 끌고 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제가 보다 보니까 허예남 대표님께서 에코프로에 대해서 100만 원에서 110만 원대에서 단기 공략 타점이 될 것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 후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120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자, 허 대표님, 에코프로에 대한 수급 다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네네. 앞서 김우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에코프로의 현재 추세가 박스권 상단과 하단의 폭이 커서 그렇지 지금 100만 원부터 125만 원 사이에서의 어떤 횡보 정도입니다. 거의 2달 가까이 횡보이고 또 최근 3번 정도로 100만 원의 지지력을 이제 확보를 했고 현재 또 에코프로의 상승 추세 지지력이 이제 100만 원이라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2차 전지로의 수급 쏠림, 극단적인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한번 100만 원을 지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서도 다시 한번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부동산 사태와 그리고 또 경기 둔화 우려 때도 다시 한번 또 100만 원의 지지력을 탄탄히 다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향후 좀 매매를 할 때 좀 반면교사라든가 타점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적이라든가 섹터별 흐름 차원에서 이것보다 더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에코프로가 100만 원을 지지한다고 우리한테 상징적으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100만 원부터 125만 원 사이의 박스권 속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을 소화한다면 다시 한번 충분히 신고가 랠리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에코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2차 전지 관련주는 에코프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포스코 그룹주도 있고요. LNF 등 중소형주도 있는데 두 대표님은 혹시 지금 어떤 종목들을 탑픽으로 눈여겨보시고 계실까요? 일단 김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탑픽이라고 한다면 2차 전지와 같은 거대 섹터나 초전도체 같은 단일 테마나 어떤 분야든지 대장주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를 가장 먼저 봐야겠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중소형주에서 탑픽을 찾아보자면 저는 다양성을 갖춘 종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무료방에서도 여러 번 추천을 드렸고 그러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종목이 로봇, 스마트 공장 등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그룹주인 포스코 DX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주라기보다는 좀 간접적인 기업인데요.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은 그 양극재 공장을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수직 계열화를 위해서 여러 공장을 계속해서 제작을 해야 되는, 이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서 이와 같은 양극재 공장 증설에 참여하는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세 자체는 현재 2차 전지 관련주, 특히 포스코 그룹주의 2차 전지 관련주들과 함께 움직이는 상황인데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적 같은 부분에서도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이번 상반기에만 매출액 7,758억, 그리고 영업이익 643억을 기록했는데요. 각각 전년 대비 65%, 98% 증가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일에도 10% 이상, 14% 이상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추세적으로 지금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가장 1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호영 대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포스코 DX를 언급해 주셨고요. 자, 허 대표님은 혹시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에코프로 중심으로 코스닥 기준 870에서 850선의 하단 지지력을 이제 지키고 그리고 또 미국, 중국과 현재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조정을 주는 그런 구간이 마무리되면 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시총 상위에서 이제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로 좀 순환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사마 알루미늄인데요. 사마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아변 제품 및 또 가공 제품 생산 그 판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탑티어 알루미늄 생산 전문 업체인데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용 양극 집전체와 그리고 또 파우치형 배터리용 외장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년 12월 LG 에너지 솔루션과 도요타 통상의 이제 지분 투자 형식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 그리고 또 유통량이 다시 한번 풍부해지면서 신고가 랠리를 펼쳤었고 또 실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3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장기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24년부터는 연간 실적
2배 이상 증가되는 그런 전망이고요. 올해 연간 매출액도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3,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역시 약 50% 증가한 2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기술적인 타점도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 주도주들의 흐름과 동일한데요. 기술적으로 돌파 라인 시작을 했던 10만 원 전후에서 지지력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만 5천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매집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관련주에 관한 두 분의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로드를 제시하고 있는 주식 야간 개장,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됐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